관세라는 단어가 이토록 무겁게 다가온 적이 있었을까요? 2026년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 칭송하며 강력한 보호무역의 장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이 단어는 때론 시장의 모든 규칙을 뒤흔드는 공포의 서막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0년 전 전 세계 무역을 마비시켰던 스무트 홀리 관세법의 유령을 소환하여 2026년의 관세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기회와 위기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거대한 비극은 의외로 소박한 선의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1930년 6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그랬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미국 농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이 선의는 곧 탐욕스러운 정치공학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신발, 설탕, 화학제품 등 온갖 품목에 관세를 매겨달라며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로그롤링, 즉 투표거래라 부릅니다. 내가 내 지역구 설탕 관세를 찬성해주면 나도 내 지역구 운동화 관세를 밀어줄게라는 식의 야합은 결국 2만 개가 넘는 품목에 평균 40에서 60%라는 유례없는 고율 관세를 매기는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당시 10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대통령에게 서명하지 말라는 간곡한 편지를 보냈지만 정치적 야망에 눈이 먼 후보 대통령은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전 세계 무역시장의 문을 꼭 닫았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자 전 세계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잔혹하게 응징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캐나다는 즉시 보복 관세를 시행해 미국산 계란과 고기 수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영국은 제국 특혜 관세라는 이름 아래 영연방 국가들끼리만 거래하는 폐쇄적인 경제 블록을 형성하며 미국을 고립시켰습니다. 프랑스는 관세보다 더 강력한 수입 할당제를 도입해 미국 물건이 항구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했고 유럽 전역은 보복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시장이 막혀버린 일본은 자원 확보를 위해 만주를 침략하며 군국주의의 길로 들어섰죠. 결국 5년 만에 세계 무역량의 66%가 증발했고 미국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의 보호막이 사실은 전 세계 경제라는 생태계 자체를 불태우는 방화범이 된 셈입니다. 다시 2026년 2월로 돌아와 봅시다. 관세 전쟁은 한층 더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의회의 권한인 관세를 마음대로 매기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었죠. 시장은 잠시 환호했습니다. 이제 무역 전쟁이 끝나는 것인가? 라는 기대감이 감돌았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후 단 몇 시간 만에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바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의 10에서 15%의 세금을 매기는 보편적 수입 부담금을 발효시킨 것입니다. 비록 150일이라는 시한부 조치이지만 이는 정부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산업별 표적 관세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전략입니다. 장벽의 모양만 바뀌었을 뿐 그 높이는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30년대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사실 지금의 경제 구조는 100년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1930년에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단순한 구조였지만 지금은 아이폰 하나를 만드는데 수십 개국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 그 부품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의 비용이 오르고 결국 미국 소비자의 물가가 폭등하는 부메랑이 됩니다. 둘째, 디지털 무역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항구를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클라우드, AI 서비스,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의 가치들은 관세로 막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재자의 실종입니다. 과거에는 WTO 세계무역기구라는 심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100년 전처럼 다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도 웃는 자는 반드시 나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생존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성벽 안에 성을 지은 기업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매긴다면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면 그만입니다. 조지아주의 거대한 생산기지를 완성한 현대차 그룹처럼 관세라는 폭풍우가 칠 때 이미 미국 안에 튼튼한 방공호를 구축한 기업들은 경쟁자들이 관세 때문에 뒷걸음질 칠 때 시장 점유율을 독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슈퍼홀입니다. 관세가 아무리 높아도 미국이 이것 없이는 미래 산업이 굴러가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HBM과 같은 첨단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우리 기업들의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관세 전쟁이라는 정치적 논리를 뛰어넘는 기술적 성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관세는 무역의 장벽인 동시에 부의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1930년의 유령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지만 동시에 준비된 자들에게는 명확한 투자 지도를 보여줍니다. 장벽이 높아지는 것을 한탄하기보다 그 장벽을 넘을 사다리를 이미 쥐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일치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00년의 역사가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돌이표 경제는 언제나 역사의 운율 속에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